2025년 10월 귀화면접심사 출제 예상 문제. 서울, 인천, 서울 남부, 수원, 양주, 안산, 부산, 울산, 창원, 대구, 춘천, 광주, 여수, 제주, 전주, 대전, 청주 출입국 사무소에 10월 귀화면접심사의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학습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푸엉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베트남 건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00번지입니다. 한국어 능력 평가입니다.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정의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질문.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질문.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화 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질문. 주례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상징합니다. 질문.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질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두리라고 합니다.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질문. 두 볼의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색인 연지, 곤지를 신부의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귀화 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 선생입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건곤감리입니다. 그리고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기관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정답 기뽕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자, 이렇게 다는 것을 조기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입니다. 자, 참고로 무궁화 꽃잎은 5개입니다. 무궁화 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피는 꽃으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꽃은 한번 피면은 10일을 가지 못하는데 이 무궁화 꽃은 무려 100여일을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꽃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자, 참고로 남북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북한에 있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2700여 미터가 되고 한라산은 1940여 미터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자, 이곳은 새들의 보금자리라고도 하죠. 이 바다 중간에 이 새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여기 독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 독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여기에 날아와서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동해, 서해, 남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한면 북쪽으로
북쪽면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죠.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한 섬은 아니고 반만 섬이라고 해서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도라고 해서 한반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마라도입니다. 자, 남쪽에 제주도가 있고 제주도보다 더 남쪽에 마라도가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의 뒤쪽에 보이는 섬이 제주도고 그 남쪽으로 있는 섬이 마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도가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정답 설, 추석, 단오, 한식입니다. 자, 설은 음력 1월 1일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단오는 음력 5월 5일, 그리고 한식은 양력 4월 5일이 됩니다.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 됩니다. 설날에는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웃어른에게 절을 하고 새해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세배입니다. 자, 이때 세배를 하면 돈을 줍니다. 이것을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설날에 세배를 하는 아이에게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세뱃돈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줍니다. 성인이 된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 않죠. 어른이 되면은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고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들한테 돈을 줍니다.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정답 송편입니다. 자, 참고로 설날에는 떡국을 먹죠.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 한가위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죠.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 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빙빙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정답 강강술래입니다. 자, 이 강강술래는 예전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했던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 아래에서 여자들이 흰옷을 입고 손을 잡고 춤을 추면은 왜군들이 저 멀리 바다에서 배에서 보겠죠.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우리 군사들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오곡밥입니다. 자, 여기서 정월 대보름이란 1월달을 말합니다. 음력 1월달 대보름이니까 15일이죠. 보름은 15일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곡밥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비빔밥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비빔밥이 아니고 오곡밥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방정환 선생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제헌절입니다.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도 잠시 상담을 받아도 또 상담료를 지불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을 하려면 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런 법률적 자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의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정답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의무교육은 최소 중학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이 되죠.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답 9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차용증입니다. 자,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빌리는 돈의 액수, 그리고 이자, 그리고 갚을 날짜 등을 기록해야 되겠죠.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나중에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법원의 경매에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담당하는 법원은 무슨 법원입니까? 정답 가정법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정답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정답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에 가서 하나요? 정답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책임보험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전세입니다. 자, 이렇게 전세를 살게 되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된다고 했죠.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혹시 이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가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정답 유아교육입니다. 교육부 밑에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교육청입니다. 삼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 경우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정답 민사재판입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집들이입니다. 자, 참고로 집들이 갈 때 선물은 주로 휴지나 세제를 가지고 갑니다. 휴지는 휴지가 잘 풀리죠. 두루마리 휴지를 말합니다. 휴지도 여러분들 각 티슈 이런 거 말고 두루마리 휴지를 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휴지는 하는 일들이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집에 가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고, 세제는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가문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용보험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복입니다. 자, 참고로 대한민국의 전통 가옥, 전통적인 집은 한옥이죠. 조선의 역대 임금과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정답 혼천이입니다. 세종 때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앙부일구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정답 김부식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신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5대 권리를 말해보세요. 정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평등권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고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청구권, 국가에 의해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그리고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삼권 분립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정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자, 여기서 법무부하고 경찰서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것은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업무하고 법무부 업무에 헷갈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는 처벌 기능은 없습니다. 진압하는 기능은 있지만 처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처벌은 법무부에서 판사가 처벌하죠. 뭐 징역을 하든지 벌금을 내리든지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법무부 소속이죠.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자, 문제 나왔네요. 예방 및 진압하는 곳은 정답 경찰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이렇게 3심 제도가
되고 있죠.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하고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하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3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판사입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3심 제도입니다.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항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자, 개명이란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정답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정답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정답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며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정답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하죠.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사법부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징역형이 아닌 국가에 돈을 내는 금전적 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5만원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적법입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APEC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정답 경주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인사청문회입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으로 사법부라고도 부르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정답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정당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무총리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삼권 분립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정답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통선거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한 표씩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평등선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부입니다. 대표자를 선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투표 참여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선거입니다.
자, 여기서 선거하고 투표하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거는 뽑는 것입니다. 선출하는 거. 이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표를 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투표라고 합니다. 투표, 표를 던진다고, 표를 던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투표, 그리고 누구를 선출할지 이렇게 뽑는 것은 선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정답, 시장경제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회의원입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감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피선거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정답, 만 18세 이상입니다. 자, 참고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0세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정답, 만 40세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방법으로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선거입니다. 자, 사람을 뽑는 것은 선거라고 했죠. 누구를 뽑을 것인지 이 투표, 표를 던지는 것은 투표라고 하죠. 투표와 선거 잘 분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처럼 이렇게 표를 화면에 넣는 것은 투표, 그리고 사람을 뽑는 거 투표를 해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하죠.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주민소환제입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정감사입니다.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이며 투표하기 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여당입니다. 여당의 반대편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야당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당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야당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통선거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비선거권자에게 한 표씩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평등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군 왕검이 세운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당군에 대한 신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당군신화입니다.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타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고구려 시대의 가장 번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광개토 대왕과 그 다음 장수왕까지 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고구려 시대의 가장 번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장군이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 왕건입니다.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정답 고려입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청자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이성계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 왕릉입니다. 조선시대 건립한 4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 흥인제문, 도니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자, 흥인제문은 지금의 동대문을 말하죠. 그리고 도니문은 서대문입니다. 서대문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도시개발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은 숭례문이었죠. 그리고 북대문은 숙정문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임금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영실입니다. 신라시대 청해진을 세워 해적을 토벌하고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보고입니다. 조선시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율곡이이입니다. 자,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율곡이이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보니까 일본의 군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돌아와서 임금한테 우리도 군대를 10만 명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고서전은 무슨 뜻인가요? 정답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뜻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자, 참고로 1905년 5년에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울사조약이죠. 그리고 통치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3.1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입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채보상운동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유관순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안중근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대하진 장군입니다.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봉창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정답 청산리 대첩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0년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정답 16개국입니다. 자, 이 16개국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군대는 파견 안 했지만 의료 부분을 지원해 준 나라가 또 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와 의료 지원을 해 준 나라를 합쳐서 총 21개국이 우리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전쟁 중 북한을 도와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휴전선입니다. 자,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자, 이렇게 빨간 구역으로 이렇게 그어진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로 또 선이 있죠. 이 가운데 선이 휴전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면서 그어진 선이 휴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선은 53년도에 만들어진 선이죠. 그리고 옆에 가로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그어진 선, 이것은 38선입니다. 이 선은 해방이 되면서 그어진 선입니다.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어진 선이 휴전선 38선, 이것은 45년도 해방되면서 그어진 선이고 이 휴전선은 53년도 한국전쟁이 끝날 때 그어진 선이 휴전선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3년 7월 27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판문점입니다.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이죠. 정답 대가족입니다.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하고 자녀와 부모 세대 2세대가 사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대가족 제도가 대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70년대부터 이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에 계시던 시골의 집에서 도시로 나와서 생활하면서 도시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 형태가 이제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산부인과입니다.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신사임당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답 추구기입니다. 광역시는 몇 개 있습니까? 모두 말해보세요. 정답 6개이며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인천입니다.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건소입니다.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질병관리청입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에 한 해의 건강을 비는 의미로 부름을 깨어 먹었습니다. 이 같은 풍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부름 깨기 또는 부름 먹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름에는 딱딱한 과일이나 농산물을 말하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호두, 땅콩, 날밤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두 같은 경우에 호두를 깨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소리에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 나쁜 귀신이 도망을 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답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야 되죠. 이 등기부 등본에는 이 소유가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가 누구인지, 그리고 혹시나 담보로 잡혀 있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정답, 판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에 보면 여기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서 북을 잡고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이 고수는 북장단에 맞추어 추임새도 넣고 해서 장단을 맞춰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지 위에 인쇄되어 있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유통기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소비기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기한, 유통기한. 자,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죠. 이것을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제조일자, 이걸 포장해 놓은 날짜, 그리고 또 유통기한,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음식에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비식품 있죠. 뭐 수세미나 일반 잡화 이런 것들에는 날짜가 있는 것은 제조일자입니다. 그것은 유통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제조일자, 언제 만들었는지만 표시를 하고, 이런 식품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애국가를 불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J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